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지금 시각은 8시 4분입니다. 오늘도 무척이나 추운 날씨였습니다.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나스닥 특히나 급락을 하는 바람에 우리장 오전장부터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장마판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방송했던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전일 뉴욕 증시 하락 배경과 금일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내지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올해 유망 종목, 제가 생각하는 유망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오전에 방송에서도 금일 혹시라도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장 시작 이후에 오전장보다는 오후장보다는 또 장 막판 장 종료 10분 전에 동시효과 때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오늘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투자자별 매매 현황에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그날의 반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 초반보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워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항상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로 일관을 할 때는 장 막판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세 종목 언급 드렸는데 그중 한 종목인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드리는 분석은 제 개인의 어찌 보면 조금 간략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정말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가게 되면 1시간, 2시간도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다트라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트라는 사이트 아시죠? 그 기업 공시하는 사이트에서 롯데케미칼의 사업 보고서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 유튜브라는 어떠한 생리상 최대 20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함이니 일단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롯데케미칼을 검색한 이후에 증권 정보입니다. 오늘은 5,500원 내린 21만 6,500원입니다. 물론 추천하는 날 내렸네. 아유, 추천하는 날 내려도 여러분들 오늘 사서 오늘 파실 거 아니잖아요. 주식 그렇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셨으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는 겁니다. 다만 롯데케미칼이 왜 그럼 제가 괜찮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더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식은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내일 사서 모레 팔고 이런 어떤 단타로 일관해서는 절대 돈 벌기 힘듭니다. 자, 롯데케미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측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우측을 네이버에서 보실 때는 일단 간략한 내용들이 우측에 나오거든요. 자, 시가총액은 7조 4,206억 원으로 코스피 53위에 있는 대형주입니다. 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나눌 때 대형주는 시가총액 순위 1위에서 100위까지는 일단 대형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매출액 규모라든지 종업원 수로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 대형주다, 중형주다, 소형주다라고 할 때는 해당 기업이 들어있는 주가 지수, 즉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안에, 코스피 종목들 안에서 몇이냐에
따라서 대형주냐 중형주냐 소형주로 나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100위 안이면은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53이 일단 롯데케미칼은 대형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상장 주식 수는 3,400여만 주 있고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자, 외국인 소진율이라는 게 외국인 보유율이라 보시면 되고, 외국인 보유율이 총 발행 주식 수의 25.04%입니다. 뭐 적정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투자 의견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롯데케미칼에 어찌 보면은 이 실적 컨센서스를 감안한 해당 기업의 주가의 예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항상 뭐 거의 분기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뭐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4사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목표 주가가 조금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목표 주가가 32만원대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21만 6,500원입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은 약 얼마입니까? 약 10만원. 그죠? 10만원이면은 뭐 몇 퍼센트입니까? 40%가 넘죠. 예. 상승 여력이 40% 이상에 이르는 만큼 롯데케미칼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33만 8천원이고 최저가가 19만 6천원이라면 현재 21만 6,500원이라는 주가의 위치는 거의 하단에 머물러 있다. 쉽게 말해서 오른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순이익 비율인 PER과 한 주당 단기 순이익인 EPS, 자 21년도 09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니까 5.45배 그리고 39,751원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도 아직도 혹시라도 PER 잘 헷갈리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PER은 자 Price Earning Ratio입니다. 그죠? 자, 이 주가 대비 단기 순이익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5.45라 5.45다 그러면 수익 대비 주가가 5.45배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21만 6,500원인 한 주 롯데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현재와 같은 이익으로 영업을 했을 때 5년 4개월 정도 영업을 하면 내 주가만큼 값어치를 하겠구나. 돌아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롯데케미칼이 현재 이익만큼 5년 4개월 정도 영업을 하면 내 주가만큼 가치를 하는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PER 값은 항상 크면 클수록 고평가되는 거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고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항상 기준은 있죠. 기준은 뭐하고 기준을 봐야 됩니까? 기준은 업종 PER, 동종 업종 PER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동종 업종 PER이 현재 11.45배입니다. 11.45배. 그럼 11.45배와 감안해도 5.45배는 현저히 낮은 수준 맞죠?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은 현저히 낮은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추정 또 PER이라고 하면 이건 PER은 뭐면 추정 PER은 뭐지? 자, 그냥 PER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현재까지 공시된 실적을 바탕으로 PER 계산한 거고 추정 PER은 아직까지 공시는 되지 않았지만 예측 전망을 가진 실적, 예측 전망으로 실적을 계량해서 구한 PER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 최근 뉴스를 잠깐 이렇게 캡처 떠서 보여드리는 건데, 롯데케미칼이 4분기 실적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는 어떤 전망이 있어서 대부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4분기 때 뭐 일단 경기 어떤 부분도 많이 침체가 되고, 특히나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해외 수출 부분도 좀 많이 좀 낮아지는 어떤 그런 예상을 하게 되면서 일단 실적 부분이 컨센서스보다도 좀 못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관련 기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롯데케미칼이 실적 부분에서는 어떨지, 그리고 또 어떠한 쪽에서 또 모멘텀이 생길지는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업 실적 분석과 재무 비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은 2018년, 19년에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20년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경기도 완전 박살이 났고, 일단 이 석유화학 기업에서 또 가장 주요한 동력인, 어찌 보면 이 주가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또한 20년도에는 상당히 바닥을 쳤죠. 그로 인해서 역시나 영업이익도, 매출액도 많이 감소를 했지만 특히나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만 보시게 되면 18년도에는 12.11인데 반해서 20년도에는 2.92로 완전히 급감한 수준이죠. 하지만 다시 경기 회복과 그리고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영업이익률이 많이 개선이 돼서 추정입니다. 21년 12월 추정 기준해서는 10.49%로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실적 발표 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 추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자, 우측 보시면 최근 분기 실적에서는 영업이익이 20년 9월부터 20년 12월까지 소폭 증가를 했다가 21년 3월과 21년 6월, 즉 작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들어서 조금 침체, 그리고 21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4분기 때는 오히려 또 컨센서스보다도 하회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서 변이 바이러스, 특히나 뭐 오미크론, 뭐 델타 바이러스 이런 어떤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아무래도 그런 어떤 우려감이 섞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현재는 자, 어떠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는 지금 환율이 1,200원을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는 조금 안정세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도 약 1188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지금 계속 환율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환율이 높거나, 첫 번째 환율이 높거나, 두 번째 금리가 인상일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부채 비율은 낮아야 됩니다. 왜? 당연히 이자 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차입 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그 마진율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상당히 현저히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은 현재 보시겠지만 18년, 19년, 20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거의 50 아래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1년도에도 45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부채 비율은 100%를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불안전한 거고 100%보다 낮으면 그나마 안전하다. 하지만 이 기업 지금 현재 4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당좌 비율 있죠.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뭡니까? 자,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일대 당좌 자산은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죠. 자,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 1년 안에 돌아오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인데 이 비율이 사실 100% 이상이면 상당히 안정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케미칼 100%가 아니라 160%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안정하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 롯데케미칼 PER 관련해서는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PBR 한번 봅시다. PBR. 제가 저평가 우량주, 저평가 가치주를 논할 때 이 저평가는 내재 가치보다도 주가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보통 가치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내재 가치를 다른 말로 장부 가치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또 장부 가치를 또 다른 말로 순자산, 자기 자본, 이렇게 또 말을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은 이 PBR 값은 기준이 제가 얼마나 그랬죠? 기준이 1이 되면 안전하고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1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구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시가 배당률을 보니 3.79, 18년에는 3.79%, 19년에는 2.99% 배당 잘 해주다가 20년도에는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성향, 이 배당 성향이 뭐냐면은 당기 순이익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만큼을 가지고 배당을 해줬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현재 20년 12월 때는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는 배당 성향을 상당히 높여서 배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 당기 순이익의 77.86%를 전부 다 배당으로 지급을 한 거죠. 제가 이걸 왜 형광색으로 칠했냐면, 그래도 참 롯데케미칼은 어려운 와중에도 주주 가치 제고, 주주를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동일 업종 타 회사들과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비교 대상 비율을 보자면 뭐 ROE나 PER이나 PBR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SKC와 비교해도 ROE에서도 크게 뒤처지지 않으며, 특히나 PER에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고 PBR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만큼 타 회사에 비해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석유화학 기업은 뭐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고 경기와 관련해서도 주가의 향방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사실 유가와도 상당히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가가 높으면은 주가도 잘 가고, 유가가 낮을 때는 또 오히려 주가가 또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WTI 20년대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는 뭐 거의 바닥 쳤죠. 바닥 치고 지금 서서히 올라와서 지금은 어땠습니까? 자, $80 이상인데 18년도에만 해도 거의 지금 약 한 $70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자, 18년도 때 요 정도 유가를 가지고 또 기업 실적도 아까 저희 그 슬라이드
거의 처음 화면에, 아이고, 잠시만요. 실적을 보면 18년도에도 자 영업 실적이 요 정도 구간이고, 그죠? 그리고 21년 12월 추정 예상 실적이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걸 감안했을 때, 자 18년도 때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최고 47만 5천원 찍고, 뭐 그래도 뭐 내리긴 내렸지만 구간을 보면 대충 요 시기에 약 30만원에서 5만원에서 거의 머물러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가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현재의 어떤 국제 유가와 영업 실적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또 한번 증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세 및 주주 현황에서 뭐 이건 뭐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 52주 베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인덱스와 어떻게 비교해서 민감도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측정 수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덱스면, 제가 인덱스에는 코스피, 코스닥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 안에서도, 특히나 국내 시장. 자, 지금 여기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업이니까 코스피 지수가 1만큼 변동을 할 때 롯데케미칼은 1.13 정도로 움직이는 그런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뭐 발행 주식수는 이렇고, 유동 비율은 뭐 이렇고, 유동 비율을 가니까 말이 조금 뭐 이상한데, 유동 비율은 사실 재무에서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을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동 비율 45.08이라는 거는 이 발행 주식수 안에서 유통되는 비율, 유통 주식수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제가 빨간 네모 안에 AA 플러스 있죠. 이건 뭐냐면 롯데케미칼이 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등급을 같이 포함해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의 신용등급, 사채의 신용등급은 AA 플러스, 상당히 우량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AA 플러스 위에는 없느냐? 위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국내 신용평가사 신용등급표를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의 신용 상태는 AAA이고, 현재 롯데케미칼 같이 AA 플러스는 거의 두 번째죠.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신용 상태가. 자, 그리고 다음은 현금 흐름과 매출 구성입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기업은 현금이 돌아야 됩니다. 자, 롯데케미칼 어떻습니까? 18년, 19년, 20년 계속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죠? 사실 20년도에는 상당히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현금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자, 21년 12월 올해 추정에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상당폭 좋아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어찌 보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에 돈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괜찮습니다. 플러스만 좋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마이너스도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보다는 어찌 보면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클 때는 기업이 차입을 상환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롯데케미칼의 매출 구성인데, 뭐 어떠한 어떠한 사업에 매출이 더 많이 나고 이걸 보고자 했던 게 아니고, 자, 내수와 수출에 어떠한 비중이
나누어져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롯데케미칼의 전체 매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부분보다는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는, 자, 지금과 같이 앞으로 달러가 강세화되고 또 미금리 인상이 되고 이러한 이슈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셀트리온 그 기업 잠깐 한번 언급하면, 셀트리온 저라면 투자를 하겠느냐, 저는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제 짠지 이게 오늘 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신문 기사가 떴죠. 분식회계 의혹, 셀트리온이 증선위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뭐 이제 그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뭐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셀트리온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오늘 뭐 종목 주가 엄청 내렸습니다. 셀트리온 17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싸다고 뭐 선뜻 덤벼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금물. 자, 일전에 HDC 현대산업개발 그 부실 시공 이후에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게시판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거 어차피 뭐 이슈 이거 곧 잊혀질 거고, 뭐 주가는 또 제자리로 올라갈 거다라고 떨어지는 칼날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엄청 더 떨어졌죠. 어찌 보면 HDC 현대산업개발은 향후에 이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어떤 건설업계에도 상당히 파장이 지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뭐 제 이 분석 영상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떠한 그 방법에 따른 분석이고, 뭐 사실 주가를 또 종목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어떤 다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분석 기법도 다르고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롯데케미칼 뭐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고, 저는 어제 부스터샷을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소리는 나름은 힘있게 얘기하려고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살기가 상당히 좀 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고, 해도 사명감이니까요. 뭐 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할 부분은 항상 하고, 뭐 구독자 수, 조회수에 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뭐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 기분은 좋아야겠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이소. 아무튼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부터 또 주말 들어가네요. 아무튼 주말에도 잘 준비해서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